오늘 영상에서는 술이 들어온 야마하 221 플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플룻은 부분 수리에 포함이 되겠는데요. 수리를 맡기신 분께서 이 헤드 조인트, 코르크와 G키의 키가 눌렀을 때 바로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의뢰하셨습니다. 헤드 코르크 같은 경우는 이 크라운을 분해를 해서 코르크 어셈블리를 꺼낸 다음에 새 코르크로 교체를 해서 다시 끼워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 바디 조인트의 G키 부분의 문제에서는 몇 가지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G키를 눌렀을 때 안 올라오지는 않고요. 살짝은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원래 이렇게 다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 G키의 스프링 텐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패드에 끈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쩍쩍 달라붙어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 G키 스크류에 오일이 오래돼서 끈적해져서 이렇게 제대로 윤활유 역할을 하지 못해서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인지는 실제로 분해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플룻 조율된 부분 상태를 살펴보면은 조금씩 다 풀려 있고요. 이 패드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수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오래되어 보입니다. 한번 사이드 플레이나 엔드 플레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 엔드 플레이가 있다고 해도 이 정도는 크게 수리를 안 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연주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만한 정도의 큰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나사를 좀 더 꼭 조여봤을 때 지금 왼손 랩트 섹션 쪽이 조금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수리를 하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수리를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이 풋 조인트입니다. 이 키를 눌렀을 때 C 샵 키가 끝까지 닿이지 않습니다. 인지를 했을 때 소리가 세게 낼 수밖에 없죠. 그만큼 호흡을 많이 더 불어넣게 되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변색도 많이 되어 있고, 덴트 부분도 한 군데 살짝 있긴 있네요. 뭐 기술적인 어떤 엔드 플레이나 사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없어 보이고, 이 살짝 풀어져 있는 스크류를 돌려보면은 뭐 조율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리라는 것이 수리사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하게끔 이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수리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본인이 원하는 부분까지 수리를 일단 해주는 게 수리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바디 조인트의 분해 먼저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분해해서 스크류를 빼면 스크류가 이렇게 썸 스크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워낙 오래돼서 이 오일이 꺼먹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닦아줘야 됩니다. 이 스크류를 분해를 해서 오일링을 새롭게 해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플루트 안쪽에 변색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세척을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먼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G키 스크류를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스크류가 또 한 번에 잘 빠지진 않네요. 이 키가 이제 내려가는데 올라오지가 않는 문제가 있었죠. 스프링도 살짝 다시 한번 닦고 스프링의 텐션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텐션 해결 부분에서 G키가 가장 기본이 되는 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프링도 어떻게 휘어주냐에 따라서 텐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휘어주면 그만큼 강해지고, 살짝 휘면 조금 덜해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1, 2, 3, 4라는 숫자의 단계를 놓고 봤을 때 4가 될수록 좀 더 이렇게 단단한, 강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G키 같은 경우는 3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G키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뻑뻑하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봤을 때 G키 스크류가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고 휘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마 오일을 칠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일을 한번 떨어뜨려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스크류나 이 튜브가 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스크류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류를 넣었을 때 키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쑥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알코올을 이용해서 이 포스트 안에 구멍도 먼저 좀 닦고, 스크류는 이 포스트 안에 스크류만 넣었을 때는 잘 들어갑니다. 이 G키에다 스크류 넣었을 때 이 정도까지가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좀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뻑뻑하게 들어가서 어쩌면 이 부분 때문에도 키가 바인딩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이 키가 이렇게 스틸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눌렀을 때 재빨리 올라오는 경우인데, 아까 그 스크류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해서 키가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올라오지 않고 누르면 그냥 그대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크류보다는 이 튜브가 아주 미세하게 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사이즈의 스틸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 망치를 이용해서 스크류를 튜브 안에 반드시 넣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이거는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이 튜브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는 이 스크류가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튜브의 어느 부분이 휘었는지 그 부분만 이제 해결하는 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류를 넣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서 이 미세하게 튜브 휜 것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디 조인트에 G키를 조립을 했습니다. 눌렀을 때 바로 올라오죠. 결국 이 G키 바인딩의 문제는 스프링도 아니고 튜브의 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바인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접근을 해야지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G키 바인딩 되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